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웨비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가 자료를 3개 들었는데 엑셀 데이터는 이따가 실습할 때 사용할 거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저널 자료, 요거는 이제 점프가 있어야 열리는 점프의 파일입니다. 요걸 가지고 PDF는 나중에 이제 자습을 하거나 사후에 확인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점프 저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시연을 하고, 또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어, 2시간짜리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PDF 자료라든지 아니면 링크를 열어서 웹페이지나 이런 것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는 사전에 공지해 진 대로 이제 점프를 이제 거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점프의 특징과 점프의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포된 PDF 자료하고 저가 점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시연을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점프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점프 소프트 자체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점프의 주요 특징과 기능을 조금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우리가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점프의 기능을 시연하는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2-3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는 점프의 언어 설정된 언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상단에 파일, 에디트, 테이블 이렇게 돼 있으면 점프의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된 거고, 그게 아니고 뭐 파일, 편집, 한글로 테이블 이렇게 돼 있으면 점프의 언어 설정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점프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바꾸는 방법은, 영어로 되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한글로 되신 분들은 첫 번째 탭에 파일,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약간 밑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가지고 왼쪽에 하단에 보면 윈도우 관련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표시 언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영어로 선택하고 OK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프의 언어 설정이 영어로 변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 점프 이제 버전을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웨비나는 점프 19 버전 기준으로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점프 19 버전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점프 버전에 대한 확인은 오른쪽 끝에 보면 헬프가 있고, 헬프의 제일 아래에 보면 About 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보면은 점프 제품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여기 숫자 19 있냐만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에 19가 아니고 18이나 17 버전이신 분들은 오늘 하는 웨비나의 내용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해준 대로 정식 버전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1개월 체험판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걸로 확인이 되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점프 자체에 대한 소개입니다. 요거는 여기 다음을 클릭하면 뒤에 아웃라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버뷰 성격으로 간단하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프의 히스토리인데요. 한두 가지 조금 소개드릴 내용이 있어서 여기 펼치면 제가 파워포인트 캡처한 내용이 있는데, 점프는 이제 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세스라는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점프는 이제 애플하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점프를 만든 세스라는 회사하고 애플은 1976년도에 약 50년 전에 같이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에서 80년대 중반에
맥킨토시라는 PC를 출시했었는데 세스를 만든 분들이 여기에 애플의 맥킨토시를 보고 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도 맥킨토시처럼 UI가 뛰어나고 사용자 편리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1989년에 첫 번째 점프 1.0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점프의 명칭은 요 세스의 공동 창업자 중에서 한 분이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분이 이제 존 소리라는 이런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맥킨토시의 인사이트를 얻은 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했던 당시의 TFT 이름의 TFT 팀의 명칭이 존의 맥킨토시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JMP 여기서 이니셜을 따서 이게 제품명이 되었고 적을 때는 JMP라고 적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보통 점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점프는 이제 매 18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작년 가을에 9월 달에 19버전이 출시가 되었고 내년 봄에 점프 20 버전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히스토리를 생각할 때는 애플 JMP의 M이 맥킨토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프의 제품인데요. 점프의 제품은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그 클릭을 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점프 제품을 소개하는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연결되는데 요거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는 여러분들이 체험판을 다운받았거나 1개월 체험판을 다운받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점프 제품은 일반 점프 또는 표준 점프라고 하는 점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용으로 머신러닝 기능이 강화된 점프 프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상에서 점프의 분석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점프 라이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서 임상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점프 클리니컬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닝되고 있는 점프의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점프 기준으로 웨비나를 구성을 해서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프의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웹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점프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아까 보여드린 점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점프에서 헬프에서 여기 중간쯤에 보면 점프 캐파빌리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점프에서 제공하는 전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리스트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점프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뷰에 점프 스타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뷰를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점프 스타트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점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리스트해 놓은 윈도우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여기 상단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점프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기초적인 수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기능을 다 쓰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이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비나 내용에 넣었다 뺐다가 하는 건데 점프를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산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따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워가지고 따로 자료를 만들기는 어려워서 그냥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점프의 그 홈페이지를 링크를 하면은 점프가 그 많은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이런 화학 소비재, 제약, 반도체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이제 세부적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어플리케이션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점프의 기능, 그 다음에 처음 사용하시는 전자하이서의
점프를 살펴보는 거에 대해 주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점프를 같이 시연을 하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는 이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출발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떻게 담겨져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 분석의 출발 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세 가지를 강조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엑셀이든 미니테이블이든 점프든 데이터가 담기는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그 샘플 데이터를 스크립트로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bclass esimrows.jmp라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열립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 나눠드린 이제 PDF 자료를 같이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아니면 미니테이블이나 또 다른 어떤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분석 소프트웨어하고도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의 모습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이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세 가지 패널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이렇게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데이터 그리드가 있고 먼저 여기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 패널이라고 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테이블 패널, 그다음에 칼럼 패널, 그다음에 로우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 왼쪽 상단의 이 부분 테이블 패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PDF 자료 기준으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점프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트라는 변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점프의 메뉴가 Analyze Distribution입니다. 일단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Analyze Distribution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트라는 변수를 Y로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 결과를 어떤 세이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점프는 저장하는 방법이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저장 방법은 그 분석 결과를 걔가 원래 있었던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는 게 기본적인 저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내가 지금 출력된 분석 결과에서 여기 디스트리뷰션에서 빨간색 삼각형 누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이브 스크립트가 있고 이것을 세이브 하는데 어디다가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to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저장할 것의 이름을 정하는 게 이렇게 있고 만약에 디폴트로 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OK를 클릭을 하면 얘가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연두색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저장한 결과를 다시 열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 첫 번째 테이블 패널의 첫 번째 기능은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래프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워크시트를 저장할 수 있지만 점프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하고 데이터 탭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탭에다가 분석 결과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탭을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세이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점프 19 버전에 이 테이블 패널에 추가된 기능이 필터 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필터 우리가 이제 어떤 필터 변수로 설정을 해서 그 필터 조건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만을 데이터 탭에서 살펴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터 뷰를 선택을 하고 여기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테이블 필터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기준으로 어떤 나이대별 나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데이터 테이블에 보고 싶다면 이렇게 어, 테이블 필터를 설정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몇 개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공정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아주 큰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테이블 필터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조금 범위를 좁혀서 서브셋 데이터를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테이블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부 19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18 버전 이하에서는 이 기능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여기 위에는 이제 테이블 필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칼럼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 칼럼 패널은 오른쪽 여기 있는 이제 그 맥시마이즈 탭 버튼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변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변수명 옆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또 그 변수명 옆에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는 경우,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럼 패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보면 로우 패널이라고 있는데, 로우 패널은 어떤 기능이냐면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서 여기 로우 넘버가 있는 부분을 몇 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로우 패널에 전체 로우가 20개인데 네가 9개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로우 패널의 기능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로우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다든지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것을 히드를 한다든지 익스클루드 했는 그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 패널, 칼럼 패널, 로우 패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그 그리드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변수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넘버가 있고, 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수인 네임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같은 약간 연회색 같은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헤더 그래프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달리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색깔이 아마 같은 걸로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 색깔은 이제 나중에 제가 바꾼 방법을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헤더 그래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우 넘버 1번 위에 보면 이제 시그마 표시가 있죠. 여기 이제 헤더 스태트라 그러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각 변수별로 요약 통계량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약 통계량 같은 거 볼 수 있고, 요약 통계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그 PDF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점프 데이터 테이블과 엑셀과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엑셀은 개별 셀 중심의 워크시트고, 점프는 개별 셀이 아니고 요 하나하나가 아니고 여기 변수 중심, 칼럼에 있는 변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프는 예를 들어서 55 더하기 74만 더하기 해서 여기다가 55 더하기 74의 결과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엑셀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하고, 점프는 하이트 전체 데이터하고 웨이트 전체 데이터를 더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셀 베이스지만 점프는 이제 그 칼럼 베이스, 변수 베이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려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보면 데이터 타입하고 모델링 타입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 타입하고 모델링 타입을 구분하는 게. 그래서 PDF 자료 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가 숫자냐, 문자냐, 뭐 소리냐, 이미지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점프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중에서 숫자하고 문자를 다뤄요. 그래서 그
점프는 데이터 타입을 인식하고 있는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셀에서의 데이터 위치나 그 다음에 그 결척치의 표현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그 데이터 테이블에 보시면 어떤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왼쪽, 이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이건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고 오른쪽에 있으면 데이터 타입이 숫자입니다. 숫자고. 그 다음에 결척치, 그러니까 데이터가 미싱되어 있는 데이터일 경우에 텍스트 데이터는 여기 미싱일 경우에는 이렇게 빈 칸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 데이터일 경우에는 뭐 데이터 타입 숫자일 경우에는 결척치가 있으면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프 데이터 탭을 봤을 때 이 셀에서의 데이터의 위치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또는 이제 결척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보다 100배, 1000배 좀 중요한 게 모델링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링 타입은 이제 모델링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스케일 또는 한국말로 척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대상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나 단위 체계를 모델링 타입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타입은 크게 분류를 할 때는 범주형하고 연속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주형하고 연속형은 다시 세부적으로 명목형, 서열형, 그 다음에 등간, 비율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점프는 이제 등간 비율로는 구분을 하지 않고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범주형이나 연속형 그리고 그 범주형이 명목형이냐 서열형이냐를 가지고 모델링 타입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타입에 대한 표시는 칼럼 패널에서 여기 변수명 왼쪽에 보시면 변수명 옆에 왼쪽에 아이콘으로서 지금 네임이나 젠더처럼 이렇게 빨간색 그 막대 그래프처럼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 모델링 타입이 노미널 명목형이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 에이지처럼 왼쪽에 그 연두색 우상향하는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은 서열형이라는 뜻이 됩니다. 서열형, 오디널 또는 다른 말로 순수형 이렇게 되죠. 반면에 이제 하이트나 웨이트처럼 이렇게 그 파란색 우상향하는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은 점프가 이 변수의 모델링 타입을 연속형, 컨티뉴어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칼럼 패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수명 옆에 있는 그 아이콘으로서 점프가 이 변수의 모델링 타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CSV 데이터 같은 경우를 점프를 불러왔을 때 그 반드시 사전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점프가 불러온 데이터의 모델링 타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칼럼 패널에서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칼럼 패널의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제 칼럼 인포라고 변수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하고 모델링 타입을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젠더하고 하이트 두 가지만 선택을 해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그 변수의 기본적인 칼럼의 기본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브 메뉴가 칼럼 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젠더 변수의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죠. 그렇죠? 캐릭터고 모델링 타입은 명목형, 노밀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트 변수의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뉴메릭 이렇게 보면 뉴메릭, 캐릭터 등 중에서 캐릭터가 텍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뉴메릭으로 선택되어 있고 모델링 타입은 컨티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컬럼 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모델링 타입을 어떤 어조를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점프가 잘못 인식될 경우에 잘못 인식하고 있을 경우에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게 그 왼쪽에 칼럼 패널의 아이콘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도 변경을 여기 모델링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점프가 모델링 타입을 그 데이터 테이블에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그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모델링 타입이타에서 데이터를 점프가 표현하는 방법이나 분석 방법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점프를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메뉴가 요 세 가지 메뉴인데, 요 세 가지 메뉴인데, 요 세 가지 메뉴에서 를 실행했을 때, 요 세 가지 메뉴를 활용할 때, 점프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모델링 타입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 데이터는 닫고, 여기 요 옆에 있는 B클래스 점프 3D 기능 .jmp라는 데이터를 열어서 우리가 여기 점프에 이렇게 3대 기능을 실습을 할 때, 3대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모델링 타입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점프를 쓰면은 점프를 가지고 활용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이터 시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프 빌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빌드에서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빌드의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상단에 그래프의 그래프 빌드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빌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프 종류를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 종류가 5개, 5개, 4개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씩 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5개의 처음에 있는 5개의 그래프는 XY축에 드랍되는 변수가 모두 다 연속형일 때 권고되는 그래프고,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요 5개는 XY축에 드랍되는 변수가 하나는 범주형이고, 그러니까 서열이나 명목형 같은 범주형이고, 하나는 연속형입니다. 당연히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요 4개 그룹은 XY축에 드랍되는 변수가 둘 다 범주형, 서열형이나 명목형일 때 권고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렇게 보겠죠. 만약에 우리가 키하고 몸무게 차이 관계를 그래프로 가정하면, 키를 예를 들어서 X축, 웨이트를 Y축으로 클릭을 했다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이트 변수하고 웨이트 변수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모델링 타입이 둘 다 연속형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 5개 중에 어느 하나를 그리는 게 권고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그릴지 선택을 해보면 그렇게 필요한 그래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옵션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건 키가 증가함에 따라서 웨이트가 증가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오른쪽에 그룹핑 전책 가운데 던지면 성별에 따라서 키하고 몸무게에 관련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XY축에 떨어지는 변수가 모두 다 연속형이 되는 여기 첫 번째 5개 그래프 중에 어느 하나를 쓰는 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예를 들어서 X축에 떨어지는 변수가 범주형이고 Y축에 들어가는 변수가 연속형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나이는 연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형, 범주형 데이터, 나이에 따라서 키가 다른지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그래프를 걸어도 되지만, 여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5가지 그래프 중에 하나를 그리는 게 보다 적절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하는 좀 이런 그래프는 약간의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PDF 자료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그룹에 있는 5가지 그래프는 XY축 중에서 하나는 범주형이고 하나는 연속형일 때 적합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XY축에 반대로 말고 다른 케이스, XY축에 들어가는 그 변수의 모델링 타입이 전부 다 범주형,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서열형 범주이고 성별이 적절하게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면, 이건 둘 다 범주이니까 이 4가지
세 번째 그룹에 있는 네 가지 그래프 중에 어느 하나를 그려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모자이크 플롯이라는 그래프가 적절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성별 비중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렇게 모자이크 플롯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빌더가 있어서 지금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나중에 그래프 빌더 활용하실 때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그래프 빌더에서 선택해야 될 그래프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점프 기능이 Analyze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별 변수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점프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변수하고 키 변수 두 가지 변수에 Analyze Distribution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이미 이제 두 개 변수를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Age하고 White를 선택해서 OK를 클릭하면 그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되지 않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것은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Age 변수와 White 변수를 선택을 해서 똑같이 선택을 해서 분석 결과를 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왜 다르게 나오냐면 Age 변수하고 White 변수가 모델링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Age 변수는 서열형 범주형이죠. 그래서 범주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 결과를 보면 막대 그래프하고 각 범주별로 데이터 개수가 몇 개고 각 범주의 그 데이터의 비중이 몇 %고 이런 게 출력이 되고, 반면에 하이트 변수 같은 연속형 데이터일 경우에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고 박스 플롯도 있고 분위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Analyze Distribution에서도 점프가 지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인식하고 있는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다르게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표현 및 분석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가장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프의 메뉴가 Analyze Fit Y by X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점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중에 유의차 검정, 가설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런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따지는 건데, 이럴 때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완전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Analyze 가설 검정, 유의차 검정을 하기 위한 메뉴가 좀 Analyze Fit Y by X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런 2x2 매트릭스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점프의 실행 윈도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PDF 자료를 한번 볼게요. PDF 자료를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점프 그 실행 윈도우 캡처한 거, 점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XY축에 모델링 타입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변수, 우리가 보통 원인인자, 팩터라고 얘기하는 X 변수하고, 그다음에 반응치 Y의 모델링 타입이 어딘 거에 따라서 네 가지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프에서는 바이베레트, 원웨이, 로지스틱, 컨틴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이별량 회귀 분석, 원웨이, 아노바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면 그 X 인자하고 Y하고 둘 다 연속형, 파란색인 경우에는 이별량 회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X 인자가 범주형이고 Y가 연속형이면 원웨이 아노바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점프해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나이에 따라서 키가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X의 나이, 그 다음에 Y의 키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 왼쪽 하단을 보면 원웨이 아노바를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웨이트하고 하이트하고 관련성을 따지겠다. 그러면 X하고 Y에 들어가는 변수가 전부 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게 둘 다 연속이기 때문에 바이베레트 리그레이션 이별량 회귀 분석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반응치 Y가 그 웨이트고 X인자가 두 개, 키라는 연속형 변수가 있고 Ag라는 X인자 두 개가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거는 두 가지 분석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이트하고 웨이트, Ag하고 웨이트 두 가지 분석을 하는데 모델링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OK를 클릭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이트하고 웨이트 쪽을 보면 둘 다 지금 하이트하고 웨이트가 둘 다 그 연속형 변수잖아요. 그러면 점프는 이제 하위 메뉴가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베리어트 핏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별량 회귀 분석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산점도에서 X축에 들어간 하이트하고 Y축에 들어간 웨이트가 그 직선의 관련성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관련성이 더 추정하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Y를 클릭을 하고 전 바이베리어트 옆에서 빨간색 역삼각형 클릭하고 핏 라인을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회귀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웨이트의 차이가 나는 것을 분석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X축에 들어가 있는 AG가 범주형 변수니까 이건 아노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역삼각형 보면 이 서브 메뉴가 아노발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하겠다 또는 여러분들이 아노발 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Analyze Fit Y by X 메뉴 들어가서 나는 단지 X 팩터하고 Y 반응치를 선택했을 뿐인데 점프가 그 팩터하고 반응치의 모델링 타입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변수의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분석 방법이 회귀 분석을 할 거냐 그리고 저기 이 분석을 할 거냐 원웨이 아노바를 할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타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처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 헤드 그래프하고 이렇게 헤드 통계량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그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살펴보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PDF 자료에는 13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그 13페이지 보시면서 화면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에 보시면 지금 이제 저는 여기 헤더 그래프가 색깔을 좀 구분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두 번째 있는 헤더 통계량 또 보면 이제 통계량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바꾸는 방법을 점프의 환경 설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 파일에서 파일에서 프레퍼런스 우리 약간 영어로 깔았으니까 프레퍼런스 들어가서 이게 이제 테이블에서 바꿔놓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 8번째 보시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그 헤더 그래프의 옵션을 변경하는 부분하고 헤더 통계량의 옵션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똑같이 색깔이 되어 있을 건데 그 같은 색깔로 되어 있을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깔로 바꿔보십시오. 오른쪽에 하이라이트는 선택했을 때 변경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왼쪽에 필이라고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필을 클릭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서 디폴트로 표현해주는 색깔을 가장 준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 결척지가 있을 경우에는 뭐 어떤 또 다른 컬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명목형은 이제 같이 빨간색, 오디널은 뭐 이렇게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서 연두색을 표시해 주니까 연두색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여기 그 헤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카테고리컬 범주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연속형입니다. 연속형인데 지금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탭으로 보시면 여기에 젠더나 에이지 같은 범주행 변수는 여기에 그 카테고리컬이기 때문에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티뉴스, 하이트나 웨이트 같은 컨티뉴스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은 통계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n 유니크는 범주행 변수일 경우에 유니크한 그러니까 고유한 n의 개수, 그 데이터 몇 개냐, 모드 최빈수가 뭐냐, 그 다음에 미싱이 몇 개냐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 싶으면 플러스 눌러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어떤 통계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이렇게 눌러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범주형 변수 외에 오른쪽에 있는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연속형 변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통계량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 여러 가지 통계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n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미싱의 개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향껏 이렇게 선택을 해서 회사에서 많이 쓰는 통계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OK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빠져나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임, 에이지, 젠더는 이제 그 범주형 변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각 범주가 이렇게 한 개씩 표시가 되고 한 개씩 표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평 막대기의 길이가 각 범주별 데이터 개수의 상대적 빈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이지 변수를 기준으로 하면 14가 제일 많고 16, 17이 제일 좁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범주형 변수 중에서 젠더 변수를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는 있는데 막대기 아무런 표시가 안 된 부분 이런 것은 여기에 결척치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결척치가 있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트나 웨이트처럼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척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 그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트 변수 기준으로 보면 70은 하이트 변수의 최대값 그 다음에 50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헤더 그래프에 최소값 최대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요약 통계량을 보시면 이렇게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범주형 변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저게 됩니다. 그 연속형 변수죠. 그래서 AG 기준으로 보면 카테고리 N 카테고리 저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N 카테고리 범주의 개수 N 카테고리 범주의 개수가 6개고 모두는 최빈수입니다. 데이터 개수가 제일 많은 거는 당연히 14죠. 14고 미싱은 없으니까 0. 젠더 같은 경우는 미싱이 있으니까 2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표시된 거는 하이트 같이 이렇게 표시된 거는 연속형 변수죠. N은 40개, 평균은 62.5, 표준 편차는 뭐 4.24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헤더 그래프하고 그 요약 통계량, 그 헤더 통계량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시는 방법은 가장 보시는 방법은 만약에 이것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G12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12에 해당되는 게 서로 연동돼서 다른 변수의 헤더 그래프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약 통계량에도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하이트의 평균이 58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58이라고 58.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이지가 12일 때 58.1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3이면 60.29, 13이면 64, 15면 뭐 64.5죠. 16이면 그렇고 17이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헤더 그래프하고 헤더 통계량을 잘 이용을 하면 엑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요약 테이블을 만들어서 뭐 평균이나 뭐 표준 편차나 최대 최소값 같은 걸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프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모델링 타입이라든지 그 다음 헤더 그래프, 헤더 통계량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 테이블의 출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 테이블을 구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모델링 타입,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메뉴에서 모델링 타입이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된 부분을 한번 조금 살펴보다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제가 뭐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기 PDF도 있는 자료인데 데이터 분석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분석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을 건데 이제 아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점프에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점프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ODS인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시스템에 물려서 불러오든 엑셀이나 CSV 데이터를 불러오든 어떻게 불러오겠죠. 불러오면 그 불러온 데이터는 분석하기에 적절한 형태가 아닐 경우가 100%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전처리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가로 세로로 변경을 하든 이상치나 결착치에서 체크를 하든 뭐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목적에 적합하게끔 데이터를 가공하는 처리하는 것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분석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유의한 변수를 선별하거나 그 다음에 선별된 유의한 변수를 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하는 거. 모델링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에서 가장 그 기본적 분석 목적이 됩니다. 분석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계용어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영어로는 ED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EDA를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제 뭐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요약하고 시각화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사전 분석인데 사전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것은 이제 그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통계량을 확인하는 거하고 그래프를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모든 분석 상황에서 기본이 될 때는 데이터를 사전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습을 할 데이터는 여기에 블러드 체크 1이라는 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요거는 이제 그 점프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 점프 안에 있는 샘플 데이터 중에 다이어비티스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웨비나의 목적에 맞게끔 제가 좀 설명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이 데이터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냐면 Y가 혈당입니다. 그리고 혈당의 높고 낮음을 그 if 함수를 써가지고 혈당이 높다 낮다라고 해놓는 Y 바이너리라든지 Y 오디너리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이렇게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은 이제 10가지 X인자 중에서 그 어떤 변수가 어떤 X인자가 혈당에 보다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체크를 하고자 하는 게 분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떤 분석을 해야 될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점프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PDF 자료 14페이지 밑에 적어놨는데 그 실제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데이터 테이블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점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버릇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럼 패널입니다. 칼럼 패널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약에 엑셀 데이터를 불러왔다 그러면 변수별로 모델링 타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변수별로 모델링 타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은 좀 연속형이고 빨간색 막대기는 명목형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 막대 그래프는 서열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모델링 타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헤더 그래프를 확인해요. 헤더 그래프를 열어서 이렇게 열었죠. 열어가지고 젠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어쩐지 에이지에 내가 관심 있는 에이지 변수하고 다른 변수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요약 통계량을 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더에 따라서 어떤 변수의 통계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 세 가지 컬럼 패널, 헤더 그래프, 헤더 통계량을 실제 분석을 하기 전에 요 세 가지 것들을 확인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프리뷰, 조망한다고 그러겠죠. 조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점프의 특징을 배워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볼 건데 이제 실습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점프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샘플 데이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제목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프는 분석 결과하고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점프의 기능 중에서 로컬 데이터 필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점프 스크립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스크립트를 배워본다기보다는 다른 측면보다는 스크립트를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첫 번째가 이 지금 설명드릴 게 다이나믹 인테그레이션 상호 연동성입니다. 분석 결과하고 데이터 테이블 연동성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데이터에서 젠더가 이렇게 1, 2 이렇게 있는데 1을 클릭을 하면 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죠. 헤더 그래프에도 선택이 되고 그 선택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여기 분석 결과, 헤더 통계량에도 그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전체 로우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235개다. 라는 게 여기 선택이 되어 있고 데이터 그리드에도 보면 이렇게 해당되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젠더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별도로 분석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1을 선택을 하면 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니까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단의 로우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셀렉티드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데이터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거기 젠더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별도로 서브셋 발췌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헤더 그래프하고 데이터 테이블의 데이터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연동한 거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뭘 또 하나 해보냐면 우리가 아까 해본 기능 중에서 개별 변수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점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뉴가 Analyze Distribution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두 번 클릭.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혈당 그리고 혈당을 범주화한 Y 바이너리, Y 오디널 그리고 X인자 10개, X인자 10개는 그룹핑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다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거를 13개를 Y로 선택을 하고 Y를 선택하고 Y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분석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보면 히스토그램 온리라는 게 있죠. 히스토그램 온리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분석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스택을 안 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스택을 하든 다음 보이니까 한 화면을 다 보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에서 여기 어레인지 인로를 클릭을 해서 아마 4나 5 어레인지 인로가 한 로에 이 분석 결과를 몇 개 보여줄 거냐 이런 뜻이니까 4나 5 정도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프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줄이면 이게 이제 그 전체 변수에 대해서 에너라이즈 디스트리뷰션 히스토그램만 갖다리 뿌린 결과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제 뭐 평상시에도 수도 없이 상시적으로 보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점프는 그 데이터하고 분석 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있으면 반드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클릭한다는 게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고 질문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한 번 질문이 너무 길어서 못 되고 가로를 보고 싶으시면 디스트리뷰션에서 스택을 클릭하시면 되고 다른 질문은 이따 다시 답변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나는 혈당 높은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혈당 하이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다른 변수가 같이 선택이 되죠. 그러면 내가 혈당이 높은 거를 선택해. 여기 지금 보면 200 이상이거든요. 200 이상을 선택을 했는데 나이는 약간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선택이 되고 BP 값이 큰 쪽에 선택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BP가 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혈당이 더 높다는 뜻이죠. 반대로 여기에 HDL 같은 경우에는 작잖아요. 값이 작은 게 선택됐잖아요. 그러면 HDL 값이 작을수록 혈당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가 성별 같은 걸 선택해 볼게요. 성별을 선택을 하면 젠더 2번을 선택을 했어요. 2번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데이터의 분포하고 비슷하게 선택이 되죠. 그 말 뜻 무슨 뜻이냐면 젠더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P는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큰 쪽이 선택이 됐죠. 그 말은 젠더 1번보다 젠더 2번이 그 BP가 이제 그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잖아요. 혈압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연동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 연동성.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데이터 탭으로도 내가 선택한 게 연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프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관심 있는 그래프에서 관심 있는 변수의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 탭하고 입력해서 같이 보면서 변수 간의 관련성 같은 경우를 어떤 분석 메뉴에 들어가서 어려운 통계 기법을 쓰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동성을 같이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연동성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용도 중에 하나는 이상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혈당을 보시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혈당 변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혈당만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죠. 이상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뒤에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혈당치가 병원 B에서 체크한 555라는 10번째 로우에 있는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상치는 이제 그냥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치를 만약 여기서 제거하겠다.
익스클루드 하게 돼요. 이거는 익스클루드인데 이걸 보시면 이 장치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약 이것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딜리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점프는 데이터 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익스클루드 한다는 표시를 명령을 코맨드를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는 거를 데이터 탭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프 분석 결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분석 결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할 보기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로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로우를 제거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row, hide and exclude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hide는 이제 그래프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고 exclude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 클릭을 했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이 원래 데이터가 442개인데 하나를 제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441로 바뀐 분들이 있을 거고 저처럼 442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오늘 이제 디폴트 설정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안 보였으면 안 바뀌었으면 여기 디스트리뷰션에서 리두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는 오토매틱 리캘큘레이션 자동 재계산이라는 기능 얘를 클릭을 하면 얘를 빼고 계산하는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은 전체로는 442개인데 우리가 하나를 히든하고 익스플로드 했다라는 표시가 여기 로우 패널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점프의 첫 번째 장점인 다이나믹 인터랙션 상호 연동성을 확인하고 그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로컬 데이터 필터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17페이지에 있는 건데 PDF 안 봐도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변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혈당 그리고 BMI, BP, 콜레스테롤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변수는 옆에 이제 칼럼 패널의 모델링 타입을 보면 전부 다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 변수 간의 관련성 지금은 제가 분석하고 싶은 게 BMI, BP,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혈당에 대해서 어떤 게 더 관련성이 많은지를 체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관련성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상관 계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하는 것은 4개이기 때문에 다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별량 분석하는 메뉴는 여기 멀티베리트 메소드의 멀티베리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가 애널라이즈 멀티베리트 메소드의 멀티베리트 그죠? 여기 클릭하면 4개가 선택되었으니까 저처럼 데이터 테이블에서 선택을 하면 여기에 실행 윈도우에 여기에서 변수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OK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가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출력이 되고 여기 지금 여기에 코릴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X인자가 증가하는 만큼 Y가 증가하면 상관계수가 1이 되고 반면에 X인자가 증가하는 만큼 Y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 극단적으로 X인자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Y가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0입니다. 즉 X인자 상관계수가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X인자의 Y에 대한 관련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 결과를 보면 세 가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만 보면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은 0.2고 상관계수가 BP하고 혈당은 0.44고 그다음에 BMI하고 혈당은 0.58이니까 요거만 보면 콜레스테롤보다는 BP보다는 BMI가 혈당에 대해서 훨씬 더 관련성이 더 크다. 상관계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필터라는 것을 많이 쓰잖아요. 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여행지 검색할 때 뭐 값이 얼마고 값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뷰가 오션 뷰냐 마운틴 뷰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뷰를 설정할 수 있죠.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시적으로 이 데이터에서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요 네 변수 간의 단순 관련성이 아니고 여기 나이나 젠더에 따라서 이 네 변수의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필터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서 필터를 고려하는 점프 기능은 점프의 모든 메뉴에서 여기 빨간색 역석형 클릭하고 항상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로컬 데이터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 필터. 로컬 데이터 필터.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서 내가 고려하고 싶은 필터 변수를 선택합니다. 내가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나이나 성별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필터 패널에서 add 약간 더하기 버튼 같은 거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add age하고 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 설정 패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age 변수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고 젠더는 명목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주를 선택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젠더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젠더를 1번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1번을 선택을 하면 선택된 젠더 1번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선택이 돼가지고 분석 결과가 뿌려집니다. 만약에 젠더 2번 같은 2번을 보고 싶다. 이렇게 되죠.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그러면 1번일 때는 0.213852고 2번일 때는 21565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젠더 1일 때보다 2일 때 그 상관 계수값이 조금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젠더의 차이를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이가 40살 이하일 때 그러면 40살 이하일 때 상대적으로 젊은 아이일 때 40살 이하일 때 에이지의 차이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40살 이하 선택을 하고 젠더 1일 때 보면 상관계수가 0.092547입니다. 젠더 2일 때는 엄청 커졌습니다. 큰 차이죠. 그죠? 그래서 젠더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젠더 자체만 따져봤을 때는 요 상관계수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나이를 40살 이하로 설정을 해놓고 젠더를 보니까 젠더 1일 때하고 2일 때가 확연히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3의 변수, 지금은 제3의 변수가 에이지나 젠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로컬 데이터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보면 뭐 재료에 따라서 롯데에 따라서 작업자 별 뭐 이렇게 뭐에 따라서 뭐 별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변수를 로컬 데이터 필터 변수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분석 결과를 조금 더 과감하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프의 두 번째 특징인 로컬 데이터 필터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크립트가 있는데 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점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 결과는 이제 그 분석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전부 다 그 분석 결과가 그 점프의 스크립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혈당 Y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복습하는 측면에서 혈당 Y에 대해서 Analyze Distribution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게 아까 이상치 하나를 제거한 혈당 Y에 대한 Analyze Distribution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뭘 했냐 그러면 상관계수를 구할 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 혈당하고 H 두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만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Multivariate Method에 Multivariate 들어가서 두 변수를 선택을 하고 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분석 결과를 만들어낸 점프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있고 그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더 용이할 수 있고, 특히 반복적인 분석, 오늘 했던 분석을 데이터 테이블의 변화를 반영해서 내일 자동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점프에서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 여기 디스트리뷰션에서 Save Script to Data 탭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분석 결과를 만들어낸 스크립트 화면에다가 별도로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세 번째 있는 To Script 윈도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아까 여기 뒤에 있는 Analyze Distribution 결과를 만들어낸 점프의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고, 그다음 오른쪽에 우리가 두 번째 분석한 거 있잖아요. 나이하고 혈당에 대해서 상관계수 구하고, 요것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크립트를 지금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 윈도우에다가 같이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멀티베르트에서 빨간색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세이브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있는 투 스크립트 윈도우를 클릭을 하면 스크립트 윈도우가 하나 다시 열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상 공간에다가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개념으로 클립보드를 클릭을 하면 클립보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스크립트 윈도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게 됩니다. 컨트롤 V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크립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저장했으면 분석 결과를 닫고, 지금 왼쪽에 이제 스크립트가 나와 있죠. 우리가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점프에 있는 결과를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한 거죠. 그럼 이게 있으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어떤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이 스크립트만 실행을 하면 분석 결과를 약간 반자동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분석 결과 업데이트가 아니고 지금 이 데이터는 441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이걸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201번 데이터부터 442번 데이터까지를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hide exclude 다 제외했다. 제외하면 지금 이제 전체 442개의 데이터 중에서 243개의 데이터를 제외했으니까 남은 거는 한 200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에 변화가 있더라도 왼쪽에 있는 여기 스크립트만 있으면 이 두 가지 분석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되거든요.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 삼각형에 있는 런 스크립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에디트에서 런 스크립트를 하거나 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런 스크립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 분석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n이 199개로 줄어서 업데이트 된 결과를 가지고 분석 결과가 출력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프의 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을 설정하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거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스크립트에 대해서 점프 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우시면 점프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약간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점프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점프를 불러와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단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 중에 엑셀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 엑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엑셀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 상위 43명의 타자 기록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이것은 이제 점프로 불러와서 여러 가지 이 엑셀 데이터를 점프로 불러와서 몇 가지 분석을 하는 실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두 번째 오픈해서 그 엑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제 디렉터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그 엑셀 데이터가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확장자가 혹시 올 파일이 아니고 올 점프 파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점프 파일이 아니니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 파일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 어, 엑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오픈을 클릭을 하면 이게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엑셀 워크시트하고 점프 데이터 테이블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중간을 절충하기 위한 엑셀 임포트 위저드, 엑셀 블록이 마법사라는 어떤 중간 단계의 윈도우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 두 번째 요 칼럼이 로우가 그 칼럼 헤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중간 하단에 있는 인디비주얼 워크시트 세팅에서 이걸 맞춰야 됩니다. 칼럼 헤더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인디비주얼 워크시트 세팅은 엑셀 워크시트하고 점프 데이터 테이블의 칼럼 로의 그 어떤 구조를 서로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워크시트가 엑셀 워크시트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 개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다 불러오고 싶으면 선택하면 되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요거 확인해서 보면 됐고 해서 이제 확인됐다고 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임포트를 클릭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전반적인 조망을 해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전반적인 조망을 하는 방법.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칼럼 패널에서 점프가 변수별로 모델링 타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기록들은 연속형 데이터죠. 연속형 데이터가 파란색 적합하고 선수 이름하고 팀명만 빨간색 명목형이니까 뭐 적절하게 모델링 타입이 세팅됐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칼럼 헤드를 확인하고 칼럼 헤드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칼럼 헤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칼럼 요약 통계량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설명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칼럼 헤드에 보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눈목자 같은 사다리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칼럼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칼럼 매니저라는 그 점프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단에 보시면 칼즈의 칼럼 매니저 요 기능을 여기다가 아이콘으로 해놓은 건데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이나 모델링 타입 그 다음에 뭐 어떤 통계량 같은 거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 뭐랄까 일종의 요약 서머리 테이블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고 뭔가 뭐 이렇게 변수명이라든지 모델링 타입을 한꺼번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습을 해볼 건데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경우로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변수별로 통계량을 확인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건데 그거 각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씩 우리 같이 그 PDF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같이 한번 이제 어,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별 인원수, 그 다음에 타율 평균, 홈런 평균과 뭐 이런 것들을 표로 요약하기. 그럴 때는 이제 Analyze Tabulate 기능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엑셀에서 많이 하는 이제 기능들이잖아요. 한번 점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Tabulate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걸 화면은 이제 그 그래프 빌더처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팀별이니까 그 팀명을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에버리지가 아니고 타율 에버리지 타율의 평균을 이쪽에다가 추가하고 싶으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어디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있죠? 뭐 홈런 같은 거를 그리고 싶으면 홈런 또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변수가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썸 합계가 이제 디폴트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썸이 아니고 다른 걸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균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민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하면 메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홈런도 평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홈런에 대해서 맥스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가 살짝 끼우면 이쪽으로 가버렸네. 맥스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살짝 끼우면 이렇게 홈런에다 맥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소점 자릿수 같은 경우를 변경을 하고 싶으면 하단에 보시면 체인지 포맷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수가 타율하고 홈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픽스 DC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픽스 DC에서 위더스는 소수점을 포함한 전체 자릿수고 DC 밑에는 이제 데시멀이라고 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같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요거를 홈런에다가 같이 카피를 해서 오케이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 숙달이 좀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애널라이즈 태블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약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타율 홈런 타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타율가 그리고 싶은 게 타율 홈런 타점 세 가지 선택을 해서 OK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그리는 방법이 있고 다 그리는 방법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고 드리지 않습니다. 다 그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들어가서 하나만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점프에는 이제 컬럼 스위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컬럼 스위치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모든 분석 결과에서 사가지 역삼각형 리드에 보면 컬럼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컬럼 스위치라는 건데 컬럼은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바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컬럼 스위치 들어가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에버리지 타일뿐만이 아니고 홈런하고 타점도 다 표현하고 싶다. 요 세 가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OK를 클릭을 하면 왼쪽에 칼럼 패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칼럼 스위치 패널에서 이렇게 요것만 변경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영향키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칼럼 스위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을 해서 레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 이게 GIF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GIF 파일로 저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저장 결과를 점프가 없는 사람한테도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똑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때는 칼럼 스위치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 점프 탐색적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우리가 점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제 그래프 그리기니까 한두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그래프 빌더 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몇 가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팀별 타일을 박스 플롯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프 빌더 들어가서 팀별 타일이니까 그죠? 팀별이니까 팀을 선택하고 X 타율을 그 다음에 Y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박스 플롯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박스 플롯을 조금 더 카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이제 박스 스타일을 솔리드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팀에 따라서 여기 박스의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팀명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컬러 존에다가 드랍을 하면 이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팀에 따라서 타율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금방 그 칼럼 스위치라는 기능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칼럼 스위치는 타율 말고 다른 변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래프 빌드에서 빨간색 삼각 클릭을 해서 이2에 보면 첫 번째 칼럼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내가 타율 말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도 한꺼번에 뭐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 잘못 선택했네.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변수를 잘못 선택을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타율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다른 이제 기록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래프 빌드에서 리2의 컬럼 스위치를 클릭을 해서 여기 순위 타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하면 하나의 화면에서 팀별 여러 가지 그 기록의 차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게 뭐냐? 그 팀별 홈런인데 그 맥스를 라인 및 바 차트로 그리고 싶다.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그릴 때 보면 평균 값을 많이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맥스 값을 라인 및 바 차트 두 가지 그래프로 동시에 그려보는 게 요 실습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별이니까 팀별이고 그죠? 들어가고 홈런이죠. 홈런을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이 그래프를 바 차트하고 라인이잖아요. 그럼 이게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게 바거든요. 바는
두 가지 선택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맥스 값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라인에서 요약 통계량 서머리 스태티 미니 돼 있는데 미니 아니고 맥스니까 여기서 맥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맥스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에서도 보면 서머리 스태티 미니 아니고 맥스 여기 클릭을 해서 맥스로 선택을 하면 최대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그 라벨 같은 것을 값 같은 걸 표현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바에서 뭐 값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값의 크기 순으로 정렬하고 싶으시면 정렬하는 경우 하고 싶으면 오른쪽 그 X축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오더링, 오더 바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홈는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그릴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해봤던 건데 중량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프 빌드에서 그리는 건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내놨습니다. 지금 그 타율, 홈런, 타점, 득점, 희생버트, 희생플라이 이렇게 6개 변수에 대해서 6개 변수의 관련성을 스캐터 플롯 마트릭스로 한번 그리고 싶다. 6개 변수의 다별량 상관분석, 다별량 산점도를 그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애널라이즈, 여기 멀티베리트 메소드의 멀티베리트 들어가면 선택의 변수가 타율, 에버리지, 홈런, 점, 또 뭐지? 득점,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요 6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상단에 보면 상관계수가 이렇게 값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0.8 같은 경우 굉장히 크죠. 그래서 타점하고 홈런은 그 양의 상황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희생번트하고 홈런은 마이너스 0.5니까 그것은 이제 음의 관련성,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치는 사람한테 희생번트 하라고 할 일 없으니까 그게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하단에 보면 이제 그 예시적으로 표시된 스캐터 플롯 마트릭스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싶으면 여기 스캐터 플롯 마트릭스 보면 하위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프에서 여러 가지 하위 옵션을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어떤 걸 하면 되냐면 Alt 키를 누르고 빨간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그 서브 메뉴가 전부 다 뜹니다. 전부 다 뜨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처음 하시니까 그냥 저 따라 보겠습니다. 라인 클릭하고, 뭐 이렇게 밀도 타원 같은 거 넣고, 상관 계수 표현하고, 히트맵 그리고, 히스토그램 추가하고, 보통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스캐터 플롯 마트릭스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숫자가 상관계수 값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진할수록 양의 상관성이 큰 거고, 파란색일수록 음의 관련성이고, 그다음 색깔이 약간 회색 정도 색깔일 때는 관련성이 이제 별로 없는 이런 경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실습을 해볼 그 가장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그냥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타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타율이 보면, 요거 이제 잘한 사람들 상위 40 몇 명의 타율이기 때문에, 타율이 제일 어,
낮은 사람이 0.24, 2할 4푼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 3할 4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분석할 수, 지금은 타율이 연속형으로 돼 있잖아요. 연속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타율을 범주화시켜서 분석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회사에 그 표현하는 데이터 중에 뭐 수율 같은 게 있으면 수율은 기본적으로 연속형이잖아요. 수율이 뭐 99%다, 99.5%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수율을 범주화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뭐 90% 이하, 90에서 95%, 95% 이상 이렇게 범주화시켜 놓고 수율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 영향을 주는 각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찾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하는 방법을 아는 게 아주 핵심적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엑셀에 이런 거 쓰면 if 함수 쓰잖아요. 그죠? 뭐 타율이 3할 이상이면 굿, 뭐 2할 7분 이상이면 중간, 2할 7분 이하면 로 이런 식으로 if 함수 써서 할 수 있는데 점프에서도 if 함수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뭐 그 레벨이 많으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율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 데이터가 0.2할 4푼부터 3할 4푼까지가 있는데 2할 7푼 이상 그리고 3할 이상 2할 7푼 이하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하고 싶다. 그룹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어디냐면 이렇게 타율에서 우측 머스클릭을 하면 그 요거는 저기 뭐냐 일단 우측 머스클릭을 하면 뉴 포뮬라 컬럼이라고 있습니다. 뉴 포뮬라 컬럼이 있는데 PDF 자료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겠네요. PDF 자료의 25페이지를 보면 그 타율 25페이지죠. 타율 변수를 세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싶은 겁니다. 타율을 3월 이상, 이하 7분 이상, 이하 7분 이하 이렇게 그룹핑하고 싶고 그걸 하는 이유는 타율에 따라서 타율이 상중하일 때 다른 지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뉴는 New Formula Column Distributional Custom Binning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에서 타율에서 우측머스클리 New Formula Column Distributional 한참 밑에 있습니다. Custom Binning입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New Formula Column Distributional Custom Binning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몇 개를 잘라 없애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0.3할 이상 그리고 0.27 이하 이렇게죠. 맞죠? 0.3 이상, 0.27에서 0.3, 0.27 이하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그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실행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 이렇게 하고 OK를 클릭해 보세요. 0.27, 0.4 여기 2할 7분 3할 이런 뜻이죠. OK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타율을 세 가지 범주형 범수로 만든 범주화시킨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이 범주화시킨 타율을 이렇게 X축에 갖다 놓고 Y축에다가 어떤 변수를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생 펀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율을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해보니까 일생 펀트가 그 타율이 중간쯤 있는 사람들이 일생 펀트를 더 많이 하더라. 이런 이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스텀 비닝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를 이제 이것저것 좀 짧은 시간에 해봤었는데, 우리가 이 PDF 자료 이제 뒤에 보시면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첨부가 1, 2, 3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첨부 1은 이제 우리가 유의한 인자를 선정, 가설 검증이나 2차 검증을 해서 어떤 변수가 더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점프의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엄선해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캡처해서 얹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점프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때 뭐 이렇게 학습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링크 이런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하고 입문자용 코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을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사실 오늘 웨비나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 하는 웨비나인데 원래는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전부 시작하기 오게 되죠. 그래서 시작하기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픈 세미나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코스, 그다음에 마스터링 점프, 핸즈온 워크샵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실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도 점프의 여러 가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지고 필요한 이제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때 신청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좌우에 레코딩을 해서 점프코리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주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오전 채팅창에 제가 좀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적인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답변은 제가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